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재보험 및 자동차 보험 관리의 고유이에요. 자, 오늘은 이제 산재보험 접수부터 시작을 해서 재원 환자 관리, 그 다음에 외래 환자, 입원 환자, 그리고 입원 후 퇴원 관리까지 해서 전체적인 접수부터 해가지고 그 진료비 관리 정리하는 시간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제 살펴볼 거는 이제 병원의 사이클, 이제 병원이 돌아가는 이런 사이클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그 업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환자나 보호자분들이 병원에 와서 맨 처음에 이렇게 만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직원이 지켜야 될 윤리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역지사지를 통해서 환자나 보호자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지를 확인을 하면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생각하면서 이제 전반적인 보면 이제 진료 접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반적인 거를 다 공부를 해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료 접수 외래나 뭐 입원 접수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입원 예약이나 그 다음에 입원했을 때 이제 병상 관리, 재원 환자 관리, 그 다음에 퇴원할 때의 그 수속이라든지, 이제 아무래도 뭐 산재 환자든 자동차 보험 환자든 퇴원 수속을 하면서 또 진단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발급을 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심사 청구를 할 때 진료비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먼저 접수 창구 관리. 그래서 접수 창구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내원 고객과의 가장 처음에 만나는 장소가 아무래도 이제 접수 창구다 보니까 고객이라든지 환자분들이 병원에 갖는 이미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곳이 접수 창구가 되겠죠. 그래서 조금 이제 접수 창구를 적합한 인력을 배치를 해서 이제 적절한 권한도 부여를 해서 대상자가, 그러니까 저희 대상자분들은 아무래도 환자분들, 보호자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어떤 불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결정을 해가지고 시스템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고객 응대 요령이라고 해서 아무래도 창구 업무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병원 내에 있을 때는 잘 몰랐었는데 그냥 시스템 돌아가는 게 아무래도 나는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상대방도 알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놓치는 부분이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친절하게 다가가야 되는구나,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그 상대방이 뭐 나나 내 가족이 또 상대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당사자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보면 우리가 이제 고객을 대할 때, 환자나 가족분들을 대할 때 일단은 환자의 심리 상태가 얼마나 불안한지,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이제 예측 불가능하잖아요. 질병 같은 경우는 특히. 그래서 고객의 입장에서 좀 배려를 하면서 응대하실 수 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은 아무래도 조급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조급해 한다라는 것들을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속 정확하게 이제 처리를 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일단은 이게 외모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단정한 몸가짐이라든지 상냥한 표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외모에서 풍기는 뭐 유니폼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조금 깔끔하게 입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원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예, 민원이 뭐 시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민원인과 좀 언쟁이 발생을 했을 때, 그러니까 발생이 아예 안 될 수는 없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상호간의 그 입장 차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언쟁이 발생을 하더라도 너무 이제 소리를 지르거나 그러지 않고 차분하고 성실하게 이제 대해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구비 앞에 이제 많이 밀렸을 때 그 상황에 맞게끔 적절하게 응대하는 이런 기술도 많이 이제 터득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또 가장, 이렇게 잘 모르고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진료비에 대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내가 너무 많이 내는 건 아닌가, 막 이런 생각들도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진료비라든지 환자의 궁금증에 대해서도 물론 이제 의사나 뭐 병동에 있는 간호사한테 물어볼 수도 있지만 또 그 의사나 간호사가 얘기하는 거하고 또 이해가 잘 안 되면 이제 진료비 같은 거를 수납을 하거나 접수를 할 때 네, 접수 창구에서 이제 질문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럴 때는 아는 범위 내에서 확실하게 답변이 필요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때 중요한 게 그냥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정확하다라고 하는 거는 답변을 하지만 잘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전문가한테 가가지고 담당 의사라든지 담당 간호사한테 조금 더 자세하게 물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대기 시간의 단축을 위해서 이제 항상 이제 어떻게 하면 대기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환자나 보호자분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이제 시스템대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심사숙고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원한 환자라든지 보호자, 그 다음에 이제 병원 내원계. 요즘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메르스 이후에는 병원 내원객들이 많이 줄어들기도 하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때문에 이제 보호자분들이 병원에서 있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문화 특성상 병원 내원객이 이제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구사항이 매우 다양해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질문을 환자가 보호자가 방문객이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막 여러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사안 같은 경우도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서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구 사항을 보면 뭐 진료 예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접수라든지 수납 방법에 대한 것들은 우리 접수 창구에서는 정확하게 숙지하고 설명을 드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수가 유형별 진료 절차라든지 진료비에 관한 사항.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산재하고 자동차 보험을 배우기는 하지만 수가 유형별에 대한 것들도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보험은 아니면 산재 보험은 건강보험이라든지 의료급여에 대한 진료 절차라든지 진료비에 대한 사항도 정확하게 숙지를 해서 그러니까 우리 뭐 건강보험 같은 경우 뭐 종별 수가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의료 전달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드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처방 내용에 대한 문의라든지 그 다음에 수가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떤 한도 내에서는 이게 이제 급여가 되기도 하고 어떤 거는 좀 비급여가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환자나 보호자분들이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사항도 우리가 답변을 해 드릴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뭐 연세가 있으신 노약자 분들이라든지 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대피를 이제 해드려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대피를 해야 되는 뭐 사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좀 본인이 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만, 나머지 것들 대피를 해도 되는 것들은 이제 그거에 맞춰서 해드리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위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보험급여가 이제 보험급여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항목 같은 경우는 급여 제한이 되기도 하잖아요. 아니면 뭐 횟수 제한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형별로도 뭐 예를 들어서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급여가 되는데 건강보험이라든지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급여 제한 여부에 대한 사항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산재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이제 뭐 포함이 되는 이런 경우는 뭐 보호자분들이나 환자분들이 불안하지 않고 편안하게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의료 전달 체계라든지 산정 특례에 관한 사항, 그래서 우리 산정 특례 대상자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산정 특례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그 서비스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우리가 잘 설명을 드려서 이제 그 산정 특례에 해당되실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앞에서 배웠다시피 산정 특례 같은 경우는 그 기간이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산정 특례 대상자에 신청하는 방법도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정 특례 같은 경우는 그 기간 안에 이제 치료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치료가 거의 끝나는 시점에 연장을 해야 되는지 종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도 사실은 뭐 의료인이 설명을 드리기는 하지만 우리도 전반적으로 알고 대상자분들이 이제 환자분들이 질문을 하면 설명을 해 드릴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가 입원을 하셨다 그러면은 입원 환자의 병실 안내, 그래서 이제 병실을 선택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병실에 대한 안내라든지 병실 안내에 보면 이제 주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 내원객들한테는 이제 면허 또 이제 관련된, 그래서 병실에 따라서 이제 면회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면회하실 때 지켜야 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안내를 해 드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이런 것들도 설명을 조금 해드려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원내 각과, 그래서 이제 뭐 이게 뭐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뭐 이런 것들 설명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편의시설, 요즘은 이제 병원에서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를 해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편의시설에 대한 안내라든지 뭐 특히 뭐 그런 거 많이 이제 여쭤보시죠. 장례식장. 그래서 이제 병원 내에 있는 뭐 장례식장이라든지 이용하는 절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궁금하시면 설명을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주차라든지 뭐,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주차 같은 경우도 유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것들도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주차할 장소라든지 뭐 금액이라든지 위치, 그 다음에 정확한 전화번호 안내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이제 귀찮아하지 않고 친절하게 잘 설명을 드릴 수 있어야 되겠죠. 사실 우리가 또 어떻게 생각하면 뭐 10번 같은 경우는 꼭 우리가 이것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이게 전반적인
우리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친절하게 그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이제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도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새로운 거를 배우면 한 번에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뭐 예전에 분명히 들은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난다던가 너무 생소해서 들었는데도 안 들은 거하고 똑같은 경우가 조금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명을 드려도 한 번에 잘 이해 못 하시고 그 다음에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실수할까봐 불안하셔가지고 직원이 다 해주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알아서 다 안내해주고 알아서 다 대필해주고 이러기를 원하시는 환자나 보호자분들이 조금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황별로 해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안내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를 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경험을 통해서 빨리빨리 이제 터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병원에 안내 사항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안내 사항 같은 경우는 우리 병원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진료 시스템이라든지 일반적인 안내 사항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의료 전달 체계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병원은 뭐 1차 의료기관이다. 아니면 2차 의료기관이다. 이런 것들도 설명을 드릴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환자의 진료 과목이라든지 담당 의사가 어떤 분이다. 이런 것들도 좀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선택 진료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선택 의료기관에서 1차부터 해서 4차까지 있기 때문에 그 선택 진료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물론 이제 신청은 우리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지자체에다가 신청을 하는 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선택 진료에 대한 안내사항 이런 것들 왜냐면 이제 본인 부담금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 미발생이 되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설명을 조금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병실료 그래서 이제 환자나 보호자분이 이제 상급 병실을 원하셨을 때에 대한 그 상급 병실료나 일반 병실료의 차이 이런 것들도 설명을 드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산재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특수 검사가 이제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치료하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퇴원했을 때 이런 이제 재증명을 이제 원하는 진단서라든지 재증명서 이런 것들을 원하셨을 때에 대한 안내사항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접수 창구에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 항목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안내를 할 때 안내를 아무리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도 내원객들이 그 안내하는 우리들을 보고 외모라든지 목소리 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약간 이제 뭐 선입견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가지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뭐 그 코디네이터 배울 때 다들 배우셨겠지만 그래도 한번 쭉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내할 때 최대한 환자의 심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사실은 뭐 이렇게 밝은 표정이라든지 부드러운 말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너무 밝은 표정 뭐 이런 것들은 그렇지만 이제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편안한 표정을 지으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경어를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이대로 해가지고 경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병원 내에서 근무를 할 때는 나이하고 상관없이 항상 경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내가 정확하게 이제 그 설명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은 이제 관련 부서에 직접적으로 확인을 한 상태에서 안내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민원도 덜 발생을 하고 우리도 이제 정확하게 요거를 다시 한번 숙지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을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그러니까 병원 시스템 돌아가는 전반적인 것들을 조금 다 알고 있어야지. 그래서 기본적인 지식,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접수를 하기는 하지만 접수뿐 아니라 의료 행위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진료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문제가 계속 바뀌잖아요. 진료 체계도 바뀌고 시스템도 바뀌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항상 최근의 정보를 습득하려고 하는 노력에 대한 생각들을 항상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내에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자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설명을 할 때 아까 얘기했다시피 말로만 하면 이제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 있다라고 불안하시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항상 준비해 놨다가 그거를 뭐 드릴 수도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을 차별하지 않는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환자분들도 우리를 외모로 이제 평가를 하기도 하지만 우리도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 고객분들의 외모를 보고 이제 이렇게 차별한다 생각하지 않지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항상 그런 것들 하지 않는다 생각하시고, 만약에 한 환자가 너무 시간을 많이 차지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이제 다음 고객을 위해서 적절하게, 그래서 제가 안내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설명을 드린다던가, 아니면은 다음 고객분을 위해서 요 시간까지만 제가 할애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상태에서 대처를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인사라든지 대화 이런 것들은 우리 학생들 뭐 다 배우셨으니까, 일단은 이제 그 만나는 사람끼리 서로 이제 이름을 주고 받으면서 자기를 소개한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렇게 환자분이 왔을 때 이제 인사하고 이제 내가 누구다 뭐 자기 소개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이름까지 내가 누구다라고 이름까지는 밝히기가 어려우니까 최대한 대상자가 받아들일 때 편안하고 부드러운 이런 인상으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용모와 복장 예절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런 외모가 그래도 깔끔하다라고 생각하는 객관적인 판단 근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용모를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뭐 의복이라든지 이런 이제 외모적인 것들이 어디 소속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또 복장이라든지 용모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 소속에 맞게끔 우리가 이제 그 복장이라든지 용모를 갖추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병원에서 근무할 때는 항상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원증은 꼭 달고 다녀야 되겠죠. 그리고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머리카락을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단정해 보일 수도 있고, 또 이제 병원 특성상 어떤 청결이라든지 뭐 감염의 우려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항상 머리는 이제 단정하게 묶거나, 그 다음에 이제 화장 같은 경우도 너무 진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상대방이 봤을 때 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무난한
색상으로 이제 그 색조 화장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몸 동작에 따라서 상대방이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이제 편안함을 느끼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행위 같은 경우도 항상 조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뭐 환자나 보호자를 대할 때는 당연하게 친절하게 깍듯이 대하다가 직원들끼리 있을 때 그냥 직원들끼리 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뭐 껌을 씹는다던가 아니면은 뭐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환자분이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하고 상관없이 그냥 우리끼리 일이다, 이거는 업무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좀 잡담을 한다던가 크게 웃거나 그러면은 또 환자분들이 조금 꺼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저도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그런 경우를 이제 그 경험을 했었는데, 우리끼리 얘기하는데 환자분들이 환자에 대한 험담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조금 이제 얼굴을 붉히고 막 그러셨던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항상 주의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외모로 보여지는 것도 있지만 이제 그 환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이제 그 신체 손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외래 환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내원 동기나 그 진료 형태에 따라서 일반 환자가 되기도 하고 응급 환자나 의료 환자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일반 환자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이제 외래를 통해서 뭐 진단이나 치료를 받기 위해서 오시는 이런 분들이 이제 일반적이신 분들이고, 응급 환자는 말 그대로 이제 응급실을 통해서 응급한 진료나 치료를 위해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고, 의료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타 병원에서 이제 의뢰한 환자, 그래서 이제 뭐 의뢰서를 가지고 오신 이런 환자분들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의료보장 유형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이냐, 의료급여냐, 산재냐, 공상이냐, 자동차 보험이냐, 아니면 외국인 환자냐에 따라서 그 의료보장 유형을 처음에 체크를 잘 해놔야지 나중에 뭐 혼란을 조금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제 자격 조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격 조회가 아직 안 바뀌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전산상으로. 그래서 이거는 꼭 처음에 외래 환자 왔을 때 확인을 통해서 구분을 해 놓을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재보험 환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디 법에 의해서 적용된 환자냐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환자를 우리가 산재 환자다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료 형태에 따라서 신환이나 구환이냐, 그 다음에 이제 그 초진이냐 재진이냐 이렇게 나뉘는데, 뭐 다들 알다시피 신환은 과를 막론하고 우리 병원에 맨 처음에 방문한 환자를 이제 신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병원에 등록된 그 정보가 있는 이런 환자분들은 이제 구환이라고 하죠. 그리고 초진과 재진 같은 경우는 좀 구분을 잘 해 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게, 진찰료가 달라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초진과 재진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진 같은 경우는 그 진료 과목별로 처음 내원한 환자를 이제 초진이라고 하죠. 그리고 초진은 이제 그 30일, 90일 기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재진이 되기도 하고 다시 초진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전 시간에 공부한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재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해당 상병으로 치료가 종결되지 아니하고 계속 진료를 받는 이런 이제 환자분들을 재진 환자다. 그래서 이 진찰료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초진과 초진료와 재진료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기억을 해 놓을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진료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가산 점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가산 점수에 대한 산정 기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야간 진찰료, 그 다음에 이제 공휴일 가산금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꼭 기억을 해 놓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몇 퍼센트를 가산을 하느냐.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그 야간이라든지 뭐 공휴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30% 가산하는 거 조금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보면 이제 의원급이라든지 병원급, 그래서 종합병원 제외한 병원급 같은 경우는 만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해서는 이제 야간 에서 진찰을 했다라고 하면은 소정 점수의 100%를 가산한다라는 것들. 물론 지금은 이제 그 EMR 차트를 활용을 하고 OCS 시스템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자동적으로 가산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전반적으로 알고, 그러니까 이렇게 에러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그거를 잘 체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차이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가 다 숙지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외래 환자의 업무 처리 흐름이 있는데, 얘는 뒤에 표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래 환자가 병원에 왔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진료 신청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접수처에 와서 접수를 하는데, 이제 초진이냐 재진이냐에 따라서 이제 수납을 하게 돼요. 그러면 수납을 할 때 우리 OCS에서 보면 그 자격 조회가 되잖아요. 자격 조회에 따라서 유형별이라든지 인적사항, 그래서 우리가 그 환자분들이 처음에 내원하셨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확한 인적 사항이 되겠죠. 그래서 정확한 이름과 주민번호를 통해서 자격사항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유형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산재특례이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의료급여 같은 경우도 그 의료 전달 체계에 따라서 우리 병원이 이제 1, 2 지정기관이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신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증 번호가 부여가 되는 거고, 구한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의무 기록이 이제 자동으로 뜨겠죠. 그렇게 해서 접수를 하시면 각 과에 가서 진료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과 환자면 내과, 외과 환자면 외과에서 진료를 하시면 이제 처방전이 발급이 되겠죠. 이제 의사 선생님이 처방전을 발급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냥 뭐 피요만 필요하다, 약만 필요하다 그러면은 원외 처방전 발급이 돼서 원외 약국으로 이제 가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은 뭐 원내 처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 환자가 외래로 왔는데 입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입원 결정을 해서 입원 수속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처방전이 발급이 돼서 수납을 이제 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보면 그 상병명의 그 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서 본인 부담률이 적용이 되기도 하고 적용되지 않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수납을 이제 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통계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납을 했는데 만약에 이 환자가 이제 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검사나 투약을 통한 후에 뭐 인젝션이라든지 이런 거 맞으시고, 그 다음에 귀가를 하시게 되는 외래 업무 전차를 이제 전반적으로 해서 내원해서부터 이제 수속을 끝난 다음에 귀가하는 것까지가 이 업무 절차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병행 진료가 이제 이루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소속 기관장이 이제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렇게 자문 의사에게 자문을 해서 이제 다른 과
나 아니면 다른 의료기관에서 병행 진료를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기 보시면 그 요양 중인 이제 산재병원 의료기관에 이런 과가 없어요. 뭐 치과라든지 안과라든지 여러 이제 마이너 파트 과라든지 뭐 아니면은 이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뭐 흉부외과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통증의학과, 마취 통증의학과 이런 것들이 없어서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제 통원 치료를 필요한 경우에도 병행 치료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분이 이제 오피를 했어요. 다른 병원에서 오피를 했다라고 하면 그 수술을 한 의료기관에서 또 통원 치료가 이제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진폐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폐암이 발병을 했다 그러면 이제 폐암 진료를 위해서도 상급 종합병원에서 요양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병원 치료라든지 아니면 이제 트랜스퍼를 가게 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병행 진료하고 진찰 요구에서 이 진찰 요구 같은 경우는 이제 공단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보험급여를 받는 자나 받으려고 하는 자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지정의료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정의료기관에서 진찰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종결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요양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그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 산재 근로자의 상병 상태라든지 뭐 치료 방법, 그다음에 이제 그 치료 예정 기간, 그러니까 이제 예정 기간이죠. 그래서 예정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뭐 끝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이제 뭐 기간에 대해서 주치의사나 다른 자문의사가 이제 소견이 좀 다르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후유증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이제 진찰이 필요하다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현재 지금 있는 기관에서 재활 관련 전문의가 없거나 우리 산재에서 이게 전문적인 재활 치료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판단을 위해서 이제 또 재활 인증 의료 기관으로 특별 진찰이 필요한 경우,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다시 이거에 맞게끔 이제 그 사항을 진행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료비 수납 같은 경우는 이제 다들 알다시피 이제 그 항목별로 이제 이게 요양급여 내용이냐 비급여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진료비 영수증을 명확하게 해서 이거를 이제 심사 청구를 할 수도 있고 본인 부담금을 이제 요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수납 방법 같은 경우는 사실 산재 같은 경우는 진료비 전액이 근로복지공단에다가 전액 청구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거의 대부분은 이제 그냥 심사 청구를 제대로만 하면 누락되거나 뭐 이런 거 없이 하면 되기는 하는데 많지는 않지만 비급여가 이제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 환자분이 원하거나 막 이럴 경우에는 이럴 때는 이제 또 본인 부담금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제 수납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수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수납 방법이 있다. 그래서 창고에서 현금이라든지 아니면은 카드로 직접 수납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 계좌 이체. 그래서 요즘은 무슨 뭐 포장마차 같은 데서도 계좌 이체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병원비도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그 ATM기를 이용을 해서 무인 수납기를 이용을 해서 수납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즘은 여기 보면 진료비 하이패스 수납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그 고속도로 보면 하이패스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환자나 보호자가 신용카드를 병원에다가 등록을 해요.
병원에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모든 검사가 다 이루어진 시점에서 한 번에 이렇게 이제 그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보면 이제 그 수납할 때도 한 번만 수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외래에서 접수하고 수납하고 검사하고 다음에 또 이제 그 수납하고 그 다음에 뭐 또 이제 뭐 진단서가 필요하면 또 수납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 번 이제 수납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진료비 하이패스 수납 같은 경우는 모든 게 다 이루어진 후에 한 번에 결제를 이제 하는 게 굉장히 편한 이런 이제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그런 거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고속도로 하이패스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그 학생들 뭐 인터넷으로 뭐 이렇게 그 어떤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GS 홈쇼핑에다가 뭐 내 카드 신용카드를 등록을 해 놓으면 굳이 그때마다 신용카드 등록 번호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그거에서 이제 빠져나가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굉장히 편한 시스템이 있는데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좀 큰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점점 이제 확대되는 이런 추세죠. 그 다음에 이제 진료비 계산 유형 변경, 그 다음에 진료비 수납 영수증 발급,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진료 예약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데 진료비 계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진료실에서 그 진단에 따라서 각종 처방전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처방전이 발생을 하면 이제 유형에 따라서 산정을 해서 본인 부담금을 산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유형이 변경됐다. 그래서 접수할 때 만약에 이제 산재 같은 경우는 그 접수할 때 승인이 아직 안 돼 있다라고 하면 진료비를 전액 본인 부담으로 처리했다가 나중에 이제 유형이 변경이 되면 진료비 계산이 다시 이루어지게 되는 이런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사실 뭐 건강보험, 의료급여, 자동차 보험 이런 것들은 접수하는 시점에 이미 딱 유형이 결정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나중에 결정이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형 변경도 항상 숙지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음 진료 예약 같은 경우도 진료비 계산하고 동시에 나중에 팔로우업 할 수 있는 날짜라든지 담당 의사 왜냐면 이제 그 담당 의사에 따라서 진료 일자가 또 달라질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항상 그거를 확인을 해서 진료 예약을 해 드릴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그냥 한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계산서 영수증 같은 경우는 그 OCS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그 여기 보면 급여에서 이제 그 본인 부담금과 공단 부담금으로 나눠서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본인한테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공단 부담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100대 100 전액 본인 부담금에 대한 금액이 뜨게 되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방사선 치료료 같은 경우 MRI 같은 경우는 어떤 거는 보험이 되기도 하고 어떤 거는 또 전액 본인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급여 항목 같은 경우도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총 본인 부담금 공단에다가 청구해야 되는 돈 뭐 이런 것들 이제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항목별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한번 쭉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환자분이나 보호자분들한테도 한번 쭉 읽어보시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뭐 식대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전액 본인 부담이라든지 우리 또 이제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초과 금액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산정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료 지원 부서의 업무라든지 진료비 환불이라든지 수납 마감이나 정산 입금이 있는데 진료비 환불 같은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이제
뭐 뒤에도 나오지만 오더를 냈어요. 오더를 냈는데 그거를 다 수납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시행이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환불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감액 사항 같은 경우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그럴 때도 그거에 맞게끔, 그래서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이 나면 환불 대상을 이제 선정을 해갖고 환불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수납 마감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이제 일일 수납이 마감이 되면 마감 처리를 꼭 해놔야 돼요. 네, 마감 처리를 안 해놓으면 잘못하면 우리는 이제 딱 수납 마감을 했는데 뭐 병동에서 의사나 간호사가 뭔가를 조치를 취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누락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수납 담당자는 일일 수납이 마감이 되면 꼭 마감 처리를 해 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2교시 시작하도록 할게요.